구체적인 시한을 설정하지 않은 채 휴전 연장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면서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에선 모스타바를 비롯한 지도부가 잇따라 내부 결속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미국과의 협상 결정권은 군부 장성 집단이 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공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란과의 휴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은 충분하다며 이란과 종전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먼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But I don't want to rush myself, because every story says, oh, Trump is under time pressure. I'm not. No. You know who's under time pressure? They are. Because if they don't get their oil moving, their whole oil infrastructure is going to explode. Sir, would you use a nuclear weapon against Iran? You posted on No. Truth Social No, a few weeks ago. we don't need That's it. not Why do I what need said. it? Why would a stupid question like that be asked? No, I wouldn't use it. A nuclear weapon should never be allowed to be used by anybody. 네, 2차 협상이 과연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아무래도 협상이 열리기 전까지 미국이 좀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조급한 거 아니냐, 조금 더 절박한 거 아니냐 네. 이런 보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오히려 여러 면에서 훨씬 더 약한 이란이 어떻게 더 느긋하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그렇게 급하지 않다. 협상 원하고 있지만 그렇게 서두를 필요도 없고 시간 충분하고 나 그렇게 빨리 협상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라는 그러니까 협상에서 우리가 절박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협상력 아직 살아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란을 또 압박하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에 이란을 겨냥해서 이제 석기 시대 발언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문명이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혹시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에게 상당히 좀 날카롭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이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런 멍청한 질문을 하는 것이냐, 핵무기는 어떤 경우에도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자가 왜 그렇게 멍청하다고 평가를 받을 만한 질문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겠냐 하는 것이죠. 그 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발언과 행동이 소위 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 발언을 하고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괜찮으냐, 판단 능력에 큰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란의 교량과 발전소를 모두 파괴하겠다.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겠다. 이런 얘기를 미국의 군 통수권자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은 반인도주의적인 전쟁 범죄를 치를 그런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라도 그 최후 통첩 만료 1시간 20분 전에 2주간 이란과의 휴전을 결심하지 않고 이야기한 대로 최후 통첩을 군사행동으로 개시를 했다면은 과연 어떤 참혹한 참사가 났을까? 미국 국민들과 정계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을 명령을 해서 만약에 미군이 이란에서 그런 민간 시설에 대한 일방적인 파괴, 공격을 했다면은 그 군인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범 기소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민간에 대해서 폭탄을 떨어뜨리라는 장군의 명령을 조종사가 불복종할 수는 없으니까 슬쩍 바람이 많이 분다고 그러고 엉뚱한 새 떨어뜨린다든지, 그리고 그 장군은 불공정한 그 명령을 내렸다는 것으로 체포가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사실상 일어날 수 있는 참으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실행에 옮기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미국 군인들과 정치인들은 이것을 다 듣고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너무 위험하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핵무기를 사용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을, 멍청한 질문, 쓸데없는 질문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번
확실히 확인을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란 전쟁을 그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고 마무리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의사에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것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 질문이 나오게 한 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밤늦게까지 SNS를 통해서 뭐 이란전과 관련한 글을 직접 올리면서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심각한 수면 부족에 빠져 있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 행사에서 꾸벅꾸벅 조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국의 한 타블로이드 매체가 사진과 함께 올린 기사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입이 축 처졌다, 드룹이라면서 백악관 행사에서 완전히 잠이 들었다라고 썼습니다. 자, 해당 화면을 원본으로 다시 보면요. 미국 시각 23일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인데 앉아있는 트럼프 대통령 뒤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부터 여러 참모진들이 모여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히 공을 들이고 있는 보험구조 개혁과 관련된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열정적으로 행사를 시작하고 또 참모진들의 발언이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한 10여 분쯤 흘렀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급격히 조용해지고 눈은 밑으로 문서만 응시하는 듯이 거의 이렇게 감겨 있죠. 고개를 움직여 보긴 하지만 눈은 역시 감겨 있는 상황이고요. 자, 떠보려고 하는데도 자꾸 눈이 아래로 계속해서 감기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완전히 고개가 좀 떨궈진 그런 모습인데 정신을 차려보려고 하지만 눈이 자꾸만 감깁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돌아가면서 발언을 10여 분 더 이어갔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고개를 들긴 들었는데 큰 의자에 거의 머리를 뒤로 기댄 채 졸음을 피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조는 모습은 저희가 이제 처음 보는 건 아닌데 요즘 이제 저희 제작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너무 늦게까지 SNS를 한다. 이거 따라가기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번 장면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미국 역사상의 가장 최고령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임자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노령과 건강 악화로 과연 대통령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대선 기간 동안에 집요하게 공격을 했고 7월에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말을 횡설수설하는 걸 가지고 승기를 잡았죠. 이제는 그런 그 여론의 주목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란 전쟁의 판도가 살얼음판을 걷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만 4번을 했다가 마지막에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직무 수행 능력이라든지 건강 상태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은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이 아무래도 주목을 많이 받게 되면은 좀 약간이라도 이상한 행동은 이제 보도가 되거나 주목을 끌게 마련이죠. 따라서 이걸 가지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심각한 건강 위기에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충분한 증거는 되지 않지만 그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란 전쟁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판단과 전략이 있는지 그리고 과연 휴전과 종전을 진정으로 추구하고 있는지 네.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것은 다시 미국이 군사작전을 재개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2차 휴전 협상이 이란 측에서 대표단 파견을 안 해서 불발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혹시라도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도박을 다시 하지는 않을 것인가? 아무리 그 성공 확률이 없더라도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우려가 안팎에서 제기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 이란 주위에 항공모함 2척을 배치해 왔지 않습니까? 링컨하고 부시하고 근데 세 번째로 부시 항공모함 세 번째로 거기다도 포진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 항공모함 세 척 중에서 포드, 링컨뿐만 아니라 부시도 왔으니까 미국이 11척 가지고 항공모함 측에서 세 척이 이란 근해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왕 항공모함 세 척을 배치를 했고 따라서 약 4,000명의 증파가 됐는데 거기다가 곧
막서 상륙작전 부대와 제31 해병 부대가 합류를 한다면은 마지막으로 이란에 대해서 군사작전을 대규모로 재개할 확률은 없지 않은가. 이런 불안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모습이 겹치기 때문에 이란 측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쉽사리 양보하면서 휴전 협상 타결에 매진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위험성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자제하거나 아니면은 미국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철회하는 어떤 확실한 휴전 협상을 원한다는 사인을 보내기 전에는 이란 측에서도 미국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신의 성실에 대한 신뢰를 주면서 휴전 협상 2차에 임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 즉 트럼프 대통령의 과연 결심이 무엇인가, 휴전을 정말 원하는가, 그리고 전쟁을 재개할 의사가 확실히 없는 것인가를 지금 한참 확인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많이 올리는 것이 그 자체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오락가락하는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은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는 6주가 넘도록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생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녹취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We know the new so-called not-so-supreme leader is wounded and likely disfigured. But you see him a lot, right? This one we haven't seen at all. So that could be for a lot of different reasons. We don't know, Peter, if he's dead or not. Now that you've announced, I will say this, nobody's seen him, which is unusual. 미국 측에서는 모스타바의 생사를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살아있더라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왔는데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은 이란 관리의 말을 인용한 기사인데 모스타바는 살아있는데 대신에 이제 부상 정도는 좀 심각한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이게 사실 뉴욕타임즈에서 처음으로 아마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무스타바의 어떤 상태. 근데 헥세스 전쟁부 장관, 즉 국방부 장관이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얼굴이 좀 많이 그려졌다.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의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얼굴하고 그다음에 안면이 이제 심한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네. 결국 성형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공개적으로 얼굴을 드러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자,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또 정신은 명료하다. 네. 그런데 또 말은 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리 한쪽이 수술 때문에 다리 한쪽이 세 다쳤기 번이나 때문에 수술을 했다고 하죠. 그렇죠. 3번이나 수술을 하고 한쪽은 또 의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예. 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결국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지만 상당히 심한 부상을 입었을 것이다. 만약 이 보도가 맞다면 거의 맞는 거죠. 그리고 혁명수비대 사령관들에게 사실상 정권을 지금 맡겨놓은 상태다. 그리고 혁명수비대뿐만 아니라 또 종교 지도자, 성직자들도 몇 명이 끼어 있고 어쨌든 집단 지도부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란의 가장 어떻게 보면 최고 지도자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는 그냥 앉아서 명령만 내리는 게 아니라 협상파나 강경파가 있으면 조율을 해서 하나의 노선을 정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인데 지금 모스타바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결국 모든 것을 강경파에게 맡겨놨다면 계속해서 지금 이란 쪽에서 나오는 협상과 관련된 발언들이 전부 다 강력한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협상파들은 나름대로 지금 상당히 코너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리더십 부재가 지금 어찌 보면 협상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더 어렵게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상의 리더십 부재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이란 국영방송에서 지난 3월에 모스타바 영상을 내보내기로 했었고 네. 물론 이제 과거일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네. 그리고 이제 모스타바의 메시지를 앵커 대독으로 이렇게 내기도 하고요. 네. 어찌됐든 우리는 아직까지는 최고 지도자가 존재하기는 한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드러내긴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그렇죠. 좀 초조한 모습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말은 못하지만 메모로서 얼마든지 명령을 전달할 수 있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의사 전달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상 암살 위협 때문에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인편으로 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는
부상 정도는 심하지만 그래도 의식도 있고 정책 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 네. 지금 그 모지타바가 어쨌든 이란이 단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적들을 좀 혼란시키고 있고 뭐 이런 메시지도 내고, 어쨌든 강하게 좀 미국한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란의 강경파들도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란 내부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봐야 될까요? 이란 내부에 과연 그렇게 심각한 분열과 문제가 있는지, 이 트럼프 대통령과 헥세스 국방장관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과연 그것이 사실과 얼마나 부합된지는 지금 전쟁이 7주차인데 그동안 이란이 미국을 어떻게 상대했는가를 본다면은 근거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어느 정치 집단이나 강경파, 온건파가 있고 내부는 당연히 있습니다. 네. 뭐 어느 정당이 안 그렇고 어느 정부가 뭐 다르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본다면 건강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중간 단계라고도 봐야겠죠. 모든 옵션을 정확하게 저울질하고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맞으니까요. 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생각에 아무도 그런 것을 확인을 안 하고 추동하는 경향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의 조용하지만 분열과 내분이 있는 상태는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은 2월 28일 전쟁을 개시하기 바로 전인 백악관에서의 마지막 참모회의에서 NIS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국제유가를 총괄해야 되는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고 크리스 레이드 에너지 장관은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를 이란 혁명수비대가 할 경우에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선제적으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쪽과 군부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정보만 받고 그대로 전쟁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강경파, 온건파, 분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도부가 제대로 합리적인 전쟁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를 해야 된다면 7주 동안에 전쟁 개시가 된 다음에 우리가 이란 전쟁을 이렇게 보도하면서 계속해서 나온 것이 이란군이 괴멸되었다, 분열되었다, 우왕좌왕하고 있다, 미사일을 90% 소모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해군이 괴멸되었다, 방어망이 이제 없다, 13,000개의 전쟁 목표물을 다 파괴했다. 그런데 지금 왜 7주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반문해야 됩니다. 따라서 생존이라는 절박한 전쟁 목표 하에서는 이란 정권 내부에서 아무리 기존의 분열이라든지 반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는 지경인 것이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했듯이 기존의 이란 수뇌부의 대부분이 제거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생존에 있는 마지막 군부라든지 정치 지도자, 정보관리사에서는 오히려 동질성이 확보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도된 뉴욕타임즈의 그런 기사를 보더라도 모스타바가 군부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것이 과연 나쁜 일인가? 왜냐하면 모스타바가 신정 정치 지도자고 집권 경험이 없는 지도자라면은 이런 전시 상황에서는 누구의 얘기를 듣는 것이 가장 최고 지도자로서의 합리적인 행동이겠습니까? 그건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죠. 예. 정치 지도자보다. 그리고 본인이 군사 지식, 외교 경험이 부족하다면은 그 분야에서 오랜 동안 이란의 외교라든지 대외 군사 정책을 책임졌던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무래도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은 모스타바와 갈리바프 의장 그리고 타예브 전 그 정보사령관 지금 군부 실세라고 하는 3명은 일주일에 한 번씩 회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안보와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친밀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스타바가 과연 그렇게
군부와 의논하고 의존하는 것이 잘못되었는가? 아니면은 전쟁 이전부터 하던 그런 조율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 7주 동안에 과연 이란이 우왕좌왕하고 자멸의 길로 갔는지 아니면 예상보다 미국의 전폭적인 군사행동에 효과적으로 저항을 해왔고 휴전 협상에 불리한 입장인지 아니면 유리한 입장인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란 내부에 과연 분열이 심각한지 아니면 분열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과 합리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정도의 응집력은 남아있는지를 판단해야겠죠. 예.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또 이제 갈리바프 의장이 미국과의 협상 대표직에서 사임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보도를 한 매체를 보니까 이스라엘 매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믿을 만한 내용인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일단 이란 측에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 아직 확인은 안 나오고 있고 이란 언론인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또 한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예. 결국 이제 이란 정부 쪽에서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만간 언제라도 확인을 해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다만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는 아마도 지금 현 상황, 그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우리가 계속 리포트를 많이 해드렸지만 협상파와 강경파의 의견차 그런 상황들이 결국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계속 그 얘기를 했죠. 이란 측에서 도대체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좀 통합된 의견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 계속 그런 얘기를 또 했었기 때문에 지금 갈리바프의 사임설이 계속해서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이건 뭐 최종 확인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예. 다만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어찌 보면 이란 내부가 상당히 혼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혁명 수비대 쪽에서는 미국과의 어떤 대결 구도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고 그것을 통해서만 미국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경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니 꼭 전쟁이 아니고 무기를 통해서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다. 무기 말고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이것을 꼭 마치 이란에만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나쁜 일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디나 협상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런 의견 차가 협상에 상당히 우리가 원하는 건 어찌 보면 빨리 이 해결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협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여기에 또 이유가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란의 정권 교체를 호소하고 있는 이란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죠. 레자 팔레비가 독일을 방문했다가 봉변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팔레비가 독일 연방정부 기자회견장 건물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뒤쪽을 보시면 갑자기 뭔가 좀 소란이 일어나고요. 누군가 제압되는 듯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유 있는 표정이긴 하지만 경호 인력에 둘러싸인 팔레비의 뒷모습을 보면 이렇게 목덜미와 등 부위에 빨간 액체, 토마토 소스가 묻어 있습니다. 자, 팔레비에게 이 같은 일을 저지른 남성, 이렇게 현장에서 제압돼서 체포가 됐고요. 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과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979년 이란에서 일어난 이슬람 혁명으로 아버지가 축출되자 미국의 망명에 생활해온 팔레비는 지난 1월 이란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 이후 지속적으로 이란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The so-called Islamic Republic is not the government of Iran. It is a hostile occupying force that's hijacked our homeland. Islamic Republic is close to collapse. 이란으로의 복귀를 꿈꾸는 팔레비, 이란 내에서도 그에 대한 지지와 또 반대의 목소리가 공존하는데요. 독일에서의 봉변은 그를 향한 어떤 메시지일까요? 자, 지금 이란 내부에서도 이 청년, 저 남성이 친정권 세력인지 아니면 반정권 세력인데 왕정에 또 반대하는 세력일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장면 좀 어떻게 교수님 보셨습니까? 이란의 폭정이 47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1979년도 혁명 이후로.
그래서 이란을 떠난 사람이 9,400만 명 인구 중에 400만 명에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개전 초기에 하메네이 그 참수가 보도된 다음에 다수의 반정부 그리고 친민주주의 이란의 신정 세력에 다대한 피해를 받은 이란인들은 환호를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다시 뉴욕타임스 특별 기사를 인용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이란 정권이 괴멸됐으니 이란 국민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거리에 나가서 정권을 탈취하여라. 이란의 미래는 당신들 것이라. 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 이란 내부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반정부 시위를 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현할 계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미국, 이스라엘이 워낙 엄청난 폭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에 나갔던 친지나 가족, 친구가 목숨을 잃었다. 어떤 정치 행위를 할 수도 없고 이란의 정권이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에 외부와 소통도 불가능하다. 지금 생존에도 버겁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런 팔레비 왕세자가 내가 다시 가겠다. 예. 내가 새로운 이란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얼굴을 보지도 못했고 이란의 민주화를 위해서 어떤 뚜렷한 공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지도자로 당연시한 권리를 주장한다면은 그 반응이 그렇게 긍정적일 수는 없죠. 이 점을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 전쟁 시작하고 나서 이제 그 종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이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비 왕세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보다는 다른 옵션을 생각하고 있다. 내부 인사가 더 효과적일 거라고 분명히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고 이것은 짧은 여행이다 얘기하면서 팔레비 왕세자에 대해서 기자가 얘기하니까 그다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왕세자 입장에서는 전후 이란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나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어떤 확대되는 지지를 받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그 봉변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이란과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는 차후 보도로 알아야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이란 이것은 지금 집권 세력은 당연히 거부할 것이고 네. 그 반대 세력이 있는 쪽에서도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예. 뭐 지금 전쟁 상황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지금 이란의 경제가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지금 국면들이 쉽게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지금 이란 현지 언론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처음으로 이란 중앙은행에 예치가 됐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금액이 지금 우리 돈으로 한 3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 돈이 어디에서 입금이 됐는지를 모른다는 그렇죠. 거예요.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뭐 배럴당 1달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200만 달러 정도 되는 건데 지금 통과한 선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본도 사실 몇 척이 통과됐고 네. 프랑스도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 쪽도 많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란 쪽에서 이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통일 징수에 성공했다라고 지금 선전전을 하는 건데 그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번 이렇게 시작이 되면 이게 이제 굳혀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다른 다른 전 세계에 있는 선사들이 지금 통과를 하지 못해서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네. 자, 돈 30억 원 내면 통과할 수 있겠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저거 유조선 200만 달러 정도면 그렇게 뭐 높은 가격이 아니다. 배럴당 1달러 정도면 어느 정도 감당할 수준이 된다. 왜냐하면 나오지 못하고 계속 거기 있으면 어차피 돈은 계속 쓰게 되고 원유를 가져오지 못하면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에 이 정도 대가를 치르고 나오는 것도 경제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다른 선박들도 유혹을 받겠죠. 자, 빨리 내고 그냥 나가는 게 낫지 않냐.
다만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관례가 돼버리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는 본인들이 성공했다고 할 것이고 계속해서 이걸 주장할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더라도 국제사회는 또 이란과 이런 문제를 또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사례로 남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지금 선박 납포로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조선을 또 납포했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란과 관계된 유조선인데 그럼 이란으로서는 상당히 좀 압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첩첩산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서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나포에는 나포, 공격에는 공격, 봉쇄에는 봉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파키스탄이 이제 협상을 중지를 해야 되는데 협상 중지가 잘 안 되고 있고 미국은 이제 고삐를 재는 거죠. 이제는 호르무즈뿐만 아니라 인도양, 태평양 어디든지 이란이 지금 다니는 이란 선박 그건 계속해서 우리가 납포하고 항해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결국 최대한의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를 기대하는데 이란 입장은 그렇지 않겠죠. 네. 계속 압박하면 우리는 더 안 나가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은 상당히 교착 상태가 심화된 상황이고요. 이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력 충돌, 전쟁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빨리 이제 협상이 좀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긴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기뢰를 설치하는 이란 선박들을 부셔도 된다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고 타격을 해도 된다라고 지시를 내렸고, 근데 또 이란이 그동안에 기뢰를 설치했던 거 이외에 또 새로운 기뢰를 설치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 서두에서 이란 정권 내부 군부와의 알력이 심하다, 분열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모스타파가 군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과연 이런 호르무즈 역봉쇄 작전 그리고 기뢰 제거를 하겠고 거기에 방해하는 이란 선박을 공격하고 격침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모스타바가 그렇게 통솔력이 없거나 군부에 끌려다닌다. 극단적인 군부 인사가 지금 협상을 거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면은 그 강경파의 입장이 사실상 인정을 받는 결과로 이어지겠죠. 네. 그렇다면 미국이 제일 고통을 받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혼란은 약화되겠습니까? 더 악화되겠습니까? 악화됩니다. 악화되겠죠. 예. 그러면 누구의 손해입니까? 미국의 손해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뢰 제거를 방해하는 이란 해군을 공격하고 격침하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수사, 국내용 메시지일 수는 있지만 결코 휴전 협상 재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미국의 이제 전략적인 입장과 조건을 봤을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게 혁명수비대가 강경파 군부와 함께 협상을 막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부추기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초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보면은 미국의 전략적 계획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 이란 선박을 납포했는데 이제까지 납포한 이란 선박은 이미 제재 대상에 있는 선박이었기 때문에 다른 선박에 비해서는 납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선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란이 여기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 행위를 하지 않을 좀 안전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고 언론 보도와 이제 해사 단체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가 그렇게 효과적이질 않다. 미국의 발표 한 척도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과장되었고 이란의 유조선들이 이미 많이 통과했기 때문에 이것은 보여주기식의 성과일 뿐이지 사실상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이 주장하는 것만큼 극대한 고통은 느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라든지 선박 납포가 효과적이라 하더라도 이런 해상 봉쇄가 정권의 어떤 태도를 바꾸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북한의 경우를 보십시오. 얼마나 제재를 오래 견뎠습니까? 쿠바, 베네수엘라도 마두로 정권이 한 달 동안 경제 제재를 버텼지 않습니까?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해상 봉쇄를 해서 이란 군부가 무릎을 꿇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이것을 명령했다면은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면서 장기 전략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특히 이렇게 모든 5대양 6대주에서 미국 해군이 이란 선박만 추적하고 납포를 한다면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대만 해협과 인도 태평양 지역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시진핑 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대만 해협에서의 미국이 빠진 모습을 이 확실한 상황에서 미국이 과연 중국에 대해서 어떤 레버리지가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이런 군사 전략의 공백이 점점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네. 입장에서. 예. 자,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대안으로 생각되는 곳이 바로 홍해인데 네. 지금 홍해 바벨만데브 해협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바다를 앞바다로 두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지금 미국에서도 뭐 아프리카의 북한으로 불리는 에리트레아와 네.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다. 지금 이 세 개 나라가 사실 굉장히 좀 생소한 나라들이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 국가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단 홍해와 다 붙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홍해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좀 이 국가들의 군사 기지도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예. 협조도 좀 필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저기 지도를 보시면 예. 세계 국가가 홍해와 다 바벨 만데브도 있고 그다음에 홍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에르테리아 같은 국가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 미국이 지금 이 국가와 좀 화해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저기 북한 아프리카의 북한이라고 불리면서 인권 유린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국가이기 때문에 제재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후티가 어떤 행동을 할 줄 모르니까 이 세 개 국가와 좀 관계 개선을 모색해서 유사시 홍해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결국 이제 너무 갑자기 급조되어서 관계 개선을 하려니까 쉽지는 않겠죠. 예.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급박하다 보니까 절박한 상황에서 이런 국가와 빨리 좀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또 인권 단체에서는 또 문제 삼겠죠. 문제가 많은 에르테리아 국가를 다시 제재를 풀어주고 어떤 외교적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특히 지부티 같은 경우는 중국 군사 기지가 상당히 많은 영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많은 군사 기지를 또 유치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지부티. 그래서 상당히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지금 홍해 인근 국가라서 미국이 관심을 그렇게 높게 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필요에 의해서 이제 이런 국가들에는 다시 손을 내밀고 있지만 기존의 우방국이었던 그 나토 국가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 일종의 시험이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이런 반응들을 계속 내놓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보면 멋쩍었죠.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기 때문에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곤욕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제서 하는 얘기는 그거 진짜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다. 우리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테스트 해봤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더 궁색해 보입니다. 지금 하는 변명들이 결국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이미 지나간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또 다 잊어버렸는데 또 그 얘기 나토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토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잘 이어가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나토에게 실망을 했기 때문에 나토를 계속 압박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결국 나토 이렇게 오래된 역사가 깊고 상당히 중요한 협력체인데 이것이 이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결국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조만간 그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국빈 방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환영하는 입장이긴 한데 여전히 영국 스타머 총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날선 발언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 국빈 방문 타이밍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영국 내에서 상당히 좀 많은데 지금 분위기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제 강원 양면 작전을 이제 영국 스타머 내각이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 스타머 총리를 개인적으로 조롱하고 비판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 2003년에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을 감행했을 때 이런 전쟁을 정당화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그 연합군 참전을 거부했습니다. 프랑스랑 독일이 이해인데 영국은 대대적인 지원을 해서 부시 행정부의 체면을 살려줬죠. 하지만 이라크 전쟁이 미국이 주장한 대로 사담 후세인 정권과 알카에드의 커넥션도 없고 사담 후세인 정권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했던 증거도 없어져서 미국은 전쟁 목표를 나중에 수정했습니다. 네. 이란의 민주화가 중동의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전쟁은 올바른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는 않았고 그 당시에 인기가 있었던 노동당의 블레어 총리가 부시의 푸들 역할을 했다고 비판을 받고 정권이 몰락했습니다. 스타머 노동당도 그런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영국 입장에서는 다른 유럽 국가와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개시할 때 이것이 분명히 유럽의 동맹국들에 대해도 큰 여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언도 구하지 않았고 통보도 안 했다는 걸 지적하면서 기지 활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죠. 따라서 미국과 각을 세울 필요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영국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악화시킨 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위 왕실 외교를 다시 한번 가동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왔을 때 신라 금관을 선물한 거랑 비슷한 외교 수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동 상황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그리고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건 교수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